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발표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그 개요를 잠깐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 해석에 사용한 그 배관하고 물상값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압과 토하중과 차량 하중을 넣어서 해석한 결과하고, 이 세 가지 하중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배관에 발생하는 응력, 해석 결과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이 현재 그 매설 중인 폴리에틸렌 배관과 관련해서 여러 외부 인자들이 그 배관의 응력 및 변형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 대상 배관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그 배관 반경이 그 50mm부터 400mm 배관에 관해서 그 매설 깊이를 0.6m에서 1.2m로 변화시켰을 때 그 최대 사용 압력이 4바, 그리고 최소 사용 압력이 0.4바일 경우에 관해서 그 다양한 응력 발생 요인에 의해서 그 폴리에틸렌 배관이 갖고 있는 응력 및 변형 특성에 대한 해석을 유한요소 해석을 실시해 보았습니다. 그 지하 매설된 배관의 응력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는 크게 주하중과 종하중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폴리에틸렌 배관 같은 경우에는 열응력이나 집안 치마에 의한 영향은 작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하중, 즉 그 내압하고 배관 자중이나 토하중, 차량 하중에 의한 영향만 고려를 해보았습니다. 해석에 사용한 배관 사양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배관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폴리에틸렌 가스 1호관에 관해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최대 그 4바, 그러니까 폴리에틸렌 배관 자체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중저압, 즉 4바 이하의 그 압력에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압력은 4바를 작용을 했고 최소는 0.4바의 압력을 고려를 했습니다. 매설 깊이는 실질적으로 1.2m부터 0.6m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그 내압을 해석하는 이론식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배관 그 직관과 곡관으로 구분했을 때 그 내압 영향에 의한 원주 방향 응력은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을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방향 응력은 원주 방향 응력의 포화성비를 곱해서 축방향 응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곡관 같은 경우에는 그 직관에 그 응력 집중 계수를 곱해서 구할 수 있는데, 응력 집중 계수는 이제 곡관이다 보니까 그 꺾어지는 부분에 응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하중을 고려하기 위해서 응력 집중 계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내압에 사용한 유한요소 모델 내용입니다. 여기는 지금 직관부를 모델한 경우고, 이거는 곡관부를 모델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직관부 같은 경우는 양 끝단이 막힌 경우를 모델링했고, 곡관부는 그 90도 엘보를 모델링했습니다. 먼저 내압 해석 결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용한 가장 작은 배관, 그 50도 배관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그 유한요소 해석 결과하고 수식 해석 결과하고 비교적 그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400의 가장 큰 그 애경의 경우에는 그 약간 그 수식해가 조금 더 높은 것을 나타냈지만, 곡관의 경우에도 비교적 수식해나 유한요소 해석 결과는 그 비교적 동일한 값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배관의 반경별로 그 압력을 크게 했을 때 나타나는 그 원주 방향 응력에 관해서 계산을 한 결과입니다. 다음 보면 그 배관 반경이 증가하더라도 발생하는 응력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 배관 반경이 증가할수록 그 현재 배관 설계를 할 때 그 두께, 배관의 두께도, T도 증가를 하게 설계를 하기 때문에 배관에 관해서는 내압에 따른 그 반경에 따른 어떤 변형 차이는 없었습니다. 곡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그 반경이 증가할수록 그 응력은 증가했지만 그 반경에 따른 응력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토하중입니다. 토하중을 해석하기 위한 이론은 그 호이겐스의 원리를 이용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배관에 토하중이 작용을 할 경우에는 배관의 반경이 원형에서 그 타원형으로 그 찌그러지게 됩니다. 그때 그 변형되는 이 델타 D 값을 구해서 이 D 값을 발생시키는 이 하중을 구하는 방법으로 토하중을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호이겐스의 식에서 토하중 계산할 때는 차량 하중을 제외하고 토하중 값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도 그 설명드린 것처럼 최대 원주 방향력과 최대 축방향력을 구할 수 있는데, 최대 축방향력 같은 경우에는
원주 방향 응력에다가 파송비를 곱하고 그리고 이제 길이 방향 부피 응력을 더해서 그 축방향 응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토하중을 해석하는 이론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마스톤 하중하고 프리즘 하중이 있는데요. 이 마스톤 하중이랑 같은 경우는 실제 배관을 매설할 때 트렌치를 파게 되는데 이 트렌치 안에 이 트렌치 폭만큼 그 토하중이 이 배관에 작용을 한다는 이론입니다. 다음과 같이 시각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 프리즘 하중 같은 경우는 트렌치를 하고 배관을 그 안에 매설을 했을 경우에 배관 상부, 그러니까 이 매설 깊이 그 지면부터 배관 상부까지의 그 토하중이 배관에 작용을 한다는 식입니다. 실제적으로 계산을 똑같은 동일한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이 마스톤 하중보다 프리즘 하중이 훨씬 더 높은 응력 값을 나타내게 되는데 보통 배관 설계할 때 이 프리즘 하중을 적용을 하면 이 마스톤 로즈보다는 좀 더 그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설계가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배관이 매설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그 이제 트렌치를 파고 안에 베딩을 하고 배관을 묶고 이 사이드 필로 현대는 그 모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굴착을 하고 남은 이 굴착돌을 가지고 다시 백비를 하게 돼서 배관을 매설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 토하중 하석을 위해서 사용한 성토나 자연지방도 실제적으로 이제 그 앞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그 모래나 그 외 구착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런 그 토양 하중 값을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 점착력 같은 경우에는 모래의 경우는 값을 굴착토 값을 적용을 했고 실제적으로 각각의 값을 다 적용을 해야 되지만 이 경우 자체가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모래 값을 대표적으로 사용을 해서 이 유한요소 모델링을 실시를 했습니다. 토하중 해석을 위한 유한요소 모델링 내용입니다. 평면 변형 조건을 이용했고 경계 조건은 토양은 양쪽 경계선은 X방향을 구속했고 아래쪽 경계선은 Y방향을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토양 하중을 가한 후에 내압을 가했고요. 그리고 토양은 비선형 해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토하중 해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400호 가장 큰 구경의 배관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프리즘 하중이 가장 큰 값을 나타냈고 마스톤 하중, 그 다음에 유한요소 해석 결과로 하중값이 나타났습니다. 실제적으로 프리즘 로드는 마스톤 로드보다 보수적으로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토양의 비선형성을 그렸기 때문에 유한요소 해석 결과가 가장 적은 값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설계 기준으로 실제 배관 설계할 경우에는 프리즘 로드를 선택하는 것이 보수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배관 호칭에 따라서도 이 토하중에 관해서는 배관 관경에 따라서 배관 두께가 증가하기 때문에 토하중에 따른 어떤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차량 하중 해석 이론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호이겐스 식을 적용했고요. 이번에는 토양 하중 말고 차량 하중만 적용을 했습니다. 이 식도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동일합니다. 이제 차량 하중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바퀴라고 상정을 했을 때 이 지면에 바퀴가 작용을 할 경우에 바퀴로부터 집안의 일정 이제 직사각형 모양의 응력이 작용하는 거, 이 응력이 작용하는 면적의 힘을 구해서 이 응력만큼 배관의 상부에 작용을 한다는 가정하에 차량 하중을 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이 있을 때 앞바퀴하고 뒷바퀴 쓰면 앞바퀴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면적으로 하중이 작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뒷바퀴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작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 하중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해석에 사용한 차량은 도로 반트럭 24톤 트럭을 사용했고 이때 후륜 바퀴가 가장 크게 하중을 적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9,600kg을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의 부파 하중은 면적분에 작용하는 힘 해서 다음과 같이 구했고요. 실제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지면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충격 인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충격 하중은 매설 깊이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적용했을 때는 다 1.5m 이하이기 때문에 1.75라는 충격 값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관 같은 경우는 배관이 이렇게 있고 차량이 크로스로 통과할 때가 가장 크게 응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만
고려를 하였습니다. 유한연수 모델 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촬영 화중에 대한 그 해석 결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하다시피 그 매설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 응역은 아주 급격하게 촬영 화중에 의해서는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배관 반경의 부분 없이 그 매설 깊이가 깊어질수록 응역은 급격하게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내압과 토화정하고 촬영 화중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경우에 그 화중에 대한 매설 깊이에 따라서 화중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계산해 본 결과 실제적으로 수식 결과다 유한연수 해석 결과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내압하고 토화중, 촬영 화중이 한꺼번에 작용할 경우에는 매설 깊이 1m일 경우에가 응역값이 작았고 그 이후로는 좀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합적인 화중이 작용을 할 때 그 유효 응역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효 응역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다음과 같이 그 매설 깊이 1m하고 2m 사이에서 가장 낮은 응역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내압을 적용을 하지 말고 토화중하고 촬영 화중만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배관에 영향을 주는지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보면 약 2m 정도에서 가장 낮은 응역을 주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가스 사에서 매설 깊이를 좀 완화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도시가스 협회에서 실시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응역 이론적 해석만 했는데 실제적으로 24톤 트럭을 가지고 지반을 파서 실제로 모델링을 해가지고 실제로 모델을 실제로 만들어 놓고 이제 실증 실험을 했습니다. 실증 실험을 했는데 사실 내압은 적용을 하지 않고 토화중하고 촬영 화중만 응역 게이지를 배관에 붙여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 강관에 관해서 지금 적용한 모델은 이제 폴리에틸렌이지만 강관에 관해서 시험을 한 결과 토화중하고 촬영 화중 같은 경우에는 그 허용 응역의 약 17%를 넘지 않는 응역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매설 피배관의 외부 응역에 대한 수식해나 유한연수 해석 결과를 보면 수식해가 좀 더 큰 응역값을 가지면 보수적인 경향을 나타내며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화중이나 촬영 화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에 매설 깊이 1m일 때 배관에 가장 작은 응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관 설계할 때는 원주 방향 응역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분 연구 결과하고 도시가스 협회에서 실시한 실제 실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도로폭 300m하고 400m 사이에 묻히는 저압 배관에 관해서는 저압벽은 0.1MPa 이하의 배관 내압이 적용이 되는 배관에 같은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0.8m에서 0.6m 그리고 1m에서 0.8m로 매설 깊이를 현재 완화하는 기준을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